60세 대기업 부장 뜻밖의 차를 팔았다. 체면보다 현금 흐름을 택한 노후 전략. 이 나이에 차를 판다고? 정년을 12년 앞둔 60세 대기업 부장이 수입 외제차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쌓아온 직함과 체면,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자동차. 어쩌면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살보다 버티는 삶이 더 중요하더라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를 쓰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결국 노후는 체면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왜 현금 흐름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자산 규모에는 익숙합니다. 아파트 얼마, 예금 얼마, 퇴직금 얼마. 그런데 막상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고정 수입은 줄고 불확실성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 예기치 못한 병원비, 부모 간병이나 자녀 지원 문제까지. 자산이 많아도 매달 현금이 돌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지출 구조 점검입니다. 그 60세 부장이 차를 판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할부는 끝났지만 보험료, 세금, 유지비, 주차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죠. 그는 말합니다. 월급 받을 땐 몰랐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 차가 아니라 월 100만 원짜리 구독 서비스더라고. 사례 1. 체면 대신 통장을 택한 김 부장.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둔 인물이었습니다. 은퇴를 2년 앞두고 그는 자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금융자산 2억 원, 퇴직금 예상액 3억 원.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을 정리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약 90만 원, 자녀 생활비 지원 70만 원, 보험료 6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월 47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3년 공백이 있었고 그동안은 퇴직금과 금융자산에서 써야 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제차를 팔고 국산 중고차로 바꾸면서 유지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자녀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도와주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서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 결과 월 지출이 120만 원 이상 줄었고 금융자산을 건드리는 속도도 크게 늦춰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자존심이 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숨통이 트이더라고. 사례 2. 자산은 많았지만 현금이 없던 이 전무. 이 전무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2채와 상가 1개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산 가치는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상가는 공실이 길어졌고 임대료 수입이 끊겼습니다.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자산가였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상가를 정리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형 상품과 즉시현금으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 원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예전엔 건물주라는 말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산 규모는 줄었지만 삶의 안정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노후에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보다 불안하지 않은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사례 3. 일은 줄이고 소득은 나눈 박 팀장. 박 팀장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전액을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 월 이자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 상품에, 일부는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해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 3일 자문 형태로 일하며 월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의 완전 은퇴는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소득원을 34개로 나누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지금 그의 월 현금 흐름은 약 400만 원. 과거 연봉에 비하면 적지만 소비 수준을 조정하니 충분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얼마 있어야 충분할까? 를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달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 그 돈이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노후 전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소득원을 분산하는 것. 그 60세 부장이 차를 판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체면은 잠깐이지만 현금 흐름은 매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 사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시간이 더 깁니다. 직함, 집 크기, 차종, 골프 모임.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경쟁의 무대가 사라집니다. 대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불안과 후회와 계산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축소가 아니라 재설계다. 덜 쓰는 것이 초라한 게 아니라 오래 쓰기 위한 전략입니다. 차를 파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나를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있다면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월급이 끊긴 뒤에도 지금의 지출 구조가 유지 가능한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노후는 언젠가 오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60세 부장이 차 키를 넘기며 했던 마지막 말이 오래 남습니다. 이제는 남한테 잘 보이기보다 내 통장이랑 잘 지내야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인 은퇴 전략인지도 모릅니다. 소비 줄임과 심리적 안정의 과학적 근거. 과도한 소비와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소비나 과도한 체면, 지향적 소비는 장기적으로 재정 스트레스 퍼넨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5배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차를 고급 외제차로 유지하거나 과도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제감 컨트롤 퍼셉션과 은퇴 만족도.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통제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통제감이란 내 생활과 지출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차를 팔고 지출 구조를 줄이는 행동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미래 대비와 뇌의 보상 시스템. 신경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만족 단기 소비에 강하게 반응하지만 장기 보상 저축과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이를 시간 할인 타임 디스카운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면을 위한 소비를 줄이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행동은 뇌가 장기적 보상을 느끼도록 설계된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이 선택이 나중에 나를 살려준다고 느끼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죠. 사례와 연결. 김 부장, 이 전무 박 팀장의 사례를 보면 모두 현금 흐름 확보 심리적 안정 건강과 선택권 확보라는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특히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면보다 자기 통제와 현금 흐름을 우선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고 불필요한 부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니라 재정적 선택이 심리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소비를 재설계하는 전략입니다.